자, 추론입니다. 자, 추론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추론이 도대체 뭘까? 일단 정의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추론은 이미 이제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확인된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거나, 논리적인 그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또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어,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추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오는 17일 날 디기미 시험을 봐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이제 10점을 받았어. 그럼 이번에 기말 때 한 18점 정도 받고 싶어. 그래서 빗불 정도 받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거나 확인된 정보는 17일 날 디기미 시험 본다는 거, 지난 중간고사 때 10점 받았다는 거,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통해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어떻게 하면 빗불이 나올까? 18점 이상 맞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보는 영상 강의 3번 본다. 그렇죠? 계속 복습하며 노트에다가 메모하면서 공부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추론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귀납적 추론. 그 다음에, 어, 이거에 반대가 되는 연역적 추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죠? 유추. 유추. 이걸 또 유비추리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유추, 유비추리.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자, 먼저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사실. 여기서 이제 복수의 사실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일반화해서 일정한 패턴이나 명제를 이제 도출하는 거를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는 씨가 있다. 그 다음에 포도는 씨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는 과일이다라고 요걸 일반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므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귀납적 추론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많이 넘어갔죠?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음. 자, 여기에서 사과는 씨가 있다. 자, 이제 복수의 사실이라는 거, 요거를 좀 볼게요. 복수의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사과는 씨가 있다, 포도는 씨가 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복수의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일반화는 요게 일반화가 되는 거죠. 요게 일반화. 사과는 과일이다가 일반화가 되는 거고, 패턴이나 명제를 도출한다.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과일에는 씨가 있다. 요것이 이제 패턴이나 명제를 도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와 반대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연역적 추론. 연역적 추론은 일단은 참인 명제들, 참인 명제들에서 어떤 새로운 참인 사실이나 명제를 도출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과일은 씨가 있다. 예. 그다음에 사과는 과일이다. 자, 여기에서도 뭐가 나? 그러므로 사과는 씨가 있다. 여기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일 아니에요. 예. 씨가 되는 거죠. 씨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죠? 대전제. 대전제. 대전제에서 대전제와 소전제. 여기 이제 대전제가 있고 여기 소전제가 있죠. 대전제와 소전제 이 두 개의 명제가 있죠. 여기 과일은 씨가 있고 사과는 과일이다. 이건 뭐 100% 참이니까 이건 명제죠. 그래서 대전제와 소전제 두 개의 명제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요거는 대전제고 요거는 소전제. 이 두 개의
두 개의 명제에서 서로의 관계를 찾아서 이러한 뭐를 찾아요? 예, 결론. 이런 결론을 찾죠. 결론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참인 명제는 뭐가 될까요? 참인 명제는 얘네들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참인 사실이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과는 C가 있다. 예, 요게 또 새로운 사실이나 명제를 도출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원리. 네, 일반적인 원리는 뭐가 돼요? 얘네들 둘이 되는 거죠. 얘네들 둘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사실은 누구야? 특수한 사실은 얘가 되는 거지. 예, 그러므로 사과는 C가 있다. 이게 특수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유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유추. 자, 유추는 뭐냐면은, 예, 어떠한 특수한 사실, 예,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네, 가정적으로. 여기 이제 가정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이죠. 가정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다.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다. 그 다음에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자, 그 다음에 B 백신은 C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비추리 방법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특수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특수한 사실이 뭘까? A 바이러스의 백신은 B라는 거죠. 그 다음에 C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예, 요 두 가지가, 예, 얘하고 얘가, 예, 특수한 사실이 돼요. 자, 그러면은,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을 가정을 해서 추정을 한다. 이게 추정한 결과가 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얘가 되는 거죠. B 백신은 C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유비 추리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추론 규칙, 추론을 하는 규칙. 추론 규칙 말 그대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많이 들어갔던 거죠. 뭐 긍정 논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정 논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3단 논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차민 논리식을 활용한다는 거죠. 차민 논리식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귀결이 되는 새로운 새로운 논리식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차민 논리식을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새로운 논리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민 논리식이 이제 뭘까? 자, 여기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물고기는, 예, 아가미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가미가 있으면은,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차민 논리식이죠. 자, 이거를 논리적으로 귀결을 해서 새로운 논리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새로운 논리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추론 규칙.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을 쓸 거냐. 예.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쭉 넘어갈 거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예, 불확실성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이제 불확실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불확실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부재추론, 부재추론. 부재추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부재추론에 있어서 부재는 도대체 뭘까?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 참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그냥 이끌어내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있죠. 어제 하나 이글스가, 야, 어제 하나 삼성한테 쳤냐? 응, 쳤어. 아, 병신들. 또 졌네? 네. 자, 여기에서 어제 하나 졌냐? 어제, 뭐, 하나 삼성한테 쳤어. 예, 대부분 참일 걸. 맨날 지니까 또 졌어. 예, 이걸 가지고, 예, 결론 이끌어. 아, 병신들 또 졌어. 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예,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런데 불확실성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없는 거지. 뭐가 없을까? 예, 환경 변수나 조건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왜 졌어? 어제 류현진 나오기로 했는데 팔꿈치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2군 투수가 누가 하나 나왔는데 1회에 8점 날렸어. 예. 근데 이게 이제 환경 변수나 조건값이 없는 경우죠. 류현진이 안 나왔어.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졌다 이거죠. 진 것이 참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랬더니 병신들 또 졌어.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법. 추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법은 추정법 불확실성에서 나온 것 여기 이제 봐야 되는 거 부재추론, 그 다음에 추정법, 추정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리 또 얘기하는 건데 알고 있어야 될 거, 예, 쭉 넘어갑니다. 확률. 불확실성에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은 베이지의 정리. 베이지의 정리가 있고, 또 외우고 가야 될 것이, 여기 이제 퍼지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그 부재추론은 얘기했고, 그럼 추정법. 추정법은,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주어진 지식에 근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결과에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의 형태. 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예, 열이 나죠. 예. 자, 그러면은 뭐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뇌수막염도 있을 수 있고 장염도 있을 수도 있고 폐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과로 열이 나죠. 자, 근데 우리 2021년도 얘기해 봅시다. 자, 결과 열나. 열이 나면은 학교에서 엄마 나 열나.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원인을 추정하는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코로나 아니야? 야, 너 열나지? 저리 가. 마스크 써. 예. 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원인을 추정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이 그 당시에 2021년도에는 열나면 다 뭐라고 그랬었어요? 코로나 아니야? 네. 그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추정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확률.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결합 확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부 확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에는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베이지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사전 확률. 예, 우리 쿠팡 매장에서 첫 번째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자, 사후 확률. 두 번째도 구매를 해갈까? 아니면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세 번째도 제품을 구매할까?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이 베이지의 정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지. 퍼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야. 일단 주관적이고 언어적인 개념 이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퍼지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로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는 말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가볍다, 무겁다는 지극히 내 기준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우, 가벼워.
아, 이거 무거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뭘로 나타낸다?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몸무게가 있어요. 몸무게를 보고 몸무게를 가지고 아, 뭐 55에서 70kg, 77kg, 70kg죠. 여기는 이제 가볍다. 그다음에 70kg에서 85kg는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퍼즐.